예제. 지면에서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0.6도씩 내려간다고 한다. 지면의 기온이 17도이고 높이가 xm인 곳의 기온을 y도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문제의 첫째 줄의 빨간색 부분을 주목해보면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0.6도씩 내려가므로 이는 100m 단위로 기온이 내려감을 나타내죠. 그래서 1m의 단위 거리로 변형하기 위하여 각각 100으로 나누면 1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0.006도씩 내려가게 되지요. 이 부분이 함수 활용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고 했어요. 이를 기준으로 하여 함수식을 세우면 기온 y는 처음 지면의 기온 17도에서 xm 높이에서의 기온 변화인 0.006x의 값을 빼면 다음과 같은 함수식이 완성됩니다. 2. 높이가 2000m인 곳의 기온을 구하시오. 1에서 구한 함수식 y는 17 빼기 0.006x에서 높이가 2000m이므로 x에 2000을 대입하면 y는 17 빼기 0.006 곱하기 2000이 되고 이를 정리하면 17 빼기 12이므로 따라서 구하는 기온은 5도가 됩니다. 방금 예제에서 구한 높이 2000m에 가까운 지점이 우리나라의 산 중에 있어요. 이 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죠. 어느 산인지 아시겠나요?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의 한라산이에요. 제주도는 약 120만 년에서 1만 년 전에 화산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점이죠. 한라산의 높이는 1950m로 이렇게 높은 한라산에 의해 웬만한 태풍도 한반도로 직접 상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제에서 알 수 있듯이 무더운 한여름이더라도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면 해안가의 지역보다 기온이 약 12도 정도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시간이 나면 어른들과 함께 제주도 한라산에 가서 피부로 직접 느껴보세요. 예제. 2리터의 휘발유로 1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 이 자동차에 50리터의 휘발유를 넣고 Xkm를 달린 후에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을 Y리터라 할 때 80km를 달린 후에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을 구하시오. 문제의 첫째 줄의 빨간색 부분을 주목해보면 2리터의 휘발유로 10km를 달릴 수 있으므로 이를 단위 리터로 고치면 1리터의 휘발유로 5km를 달릴 수 있죠. 그런데 식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x가 킬로미터이므로 거리를 기준으로 휘발유의 양을 정해야 해요. 그래서 노란색의 화살표 방향이 아니라 이와 정반대로 빨간색의 화살표 방향으로 정하고 단위 거리인 1km로 변형하기 위하여 각각 1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1km를 가는데 0.2리터의 휘발유가 필요하게 되지요. 이렇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함수식을 세우면 됩니다.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 y는 처음 넣은 휘발유의 양 50리터에서 xkm를 가는데 사용된 휘발유의 양인 0.2x를 빼면 다음과 같은 함수식이 완성됩니다. 방금 구한 함수식에 80km를 달렸으므로 x의 값에 80을 대입하면 y는 50 빼기 0.2 곱하기 80이 되고 이를 정리하면 50 빼기 16이므로 따라서 구하는 남은 휘발유의 양은 34리터가 됩니다. 예제. 길이가 20cm인 용수철 저울에 5g인 물건을 매달 때마다 용수철의 길이는 3cm씩 늘어난다고 한다. 무게가 xg인 물건을 매달았을 때의 용수철의 길이를 ycm라 하면 용수철의 길이가 44cm였을 때 매단 물건의 무게는 여기서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주목해보면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물건의 무게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길이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될까요? 이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x의 단위를 보면 됩니다. x의 단위가 g이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단위 무게인 1g으로 변형하기 위하여 각각을 5로 나누면 1g인 물건을 매달 때마다
용수철의 길이는 5분의 3cm, 즉 0.6cm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함수식을 세우면 용수철의 길이 y는 처음 용수철의 길이인 20cm에 xg의 물건을 매달아 늘어난 길이인 0.6x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함수식이 완성됩니다. 방금 구한 함수식에 용수철의 길이가 44cm였으므로 y의 값에 44를 대입하면 44는 20 더하기 0.6 곱하기 x가 되고 이를 정리하면 0.6x는 24가 되고 소수점을 없애기 위하여 양변에 10을 곱하면 6x는 240이므로 따라서 구하는 매단 물건의 무게는 40g이 됩니다. 예제. 서울에서 570km만큼 떨어진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는 태풍의 중심이 시속 30km로 서울을 향해 북상하고 있다. 태풍의 중심이 이동한 지 x시간 후에 태풍의 중심과 서울 사이의 거리를 ykm라 할 때 태풍의 중심이 서울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단, 태풍의 중심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직선 거리로 움직인다. 이 문제의 경우는 이전의 예제와 달리 기준이 되는 시간 동안 얼마를 이동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바로 직접적으로 시속이라는 속력이 주어져 있어요. 시속 30km의 속력과 x시간 그리고 거리인 ykm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전에 방정식 활용해서 많이 다루었던 거속시의 문제가 되겠네요. 또한 함수식에서는 거리인 y가 좌변에 있기 때문에 우변의 식도 거리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등식을 세우면 됩니다. 태풍의 중심과 서울 사이의 거리인 y는 태풍의 처음 위치가 서울에서 570km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570에서 시속 30km로 x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인 30x를 빼면 다음과 같은 함수식이 완성됩니다. 방금 구한 함수식에 태풍의 중심이 서울에 도착한다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0이 되므로 y의 값에 0을 대입하면 0은 570 빼기 30x가 되고 이항하여 정리한 후 양변을 30으로 나누면 따라서 구하는 시간은 19시간이 됩니다. 참고로 과학 시간에 태풍의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배운 적 있나요? 태풍은 저위도에 있는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킴으로써 지구의 에너지 순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태풍은 이러한 역할 이외에도 아열대 지역에 사는 잠자리와 같은 곤충들도 태풍을 따라 이동한다고 해요. 물론 잠자리들이 태풍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태풍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바람에 의해 태풍에 휘말리면서 같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잠자리와 같이 해충을 잡아먹는 유익한 곤충도 태풍을 따라 이동하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해충들도 마찬가지로 따라오기도 하지요. 예제. 다음 그림은 길이가 30cm인 양초에 불을 붙인 지 x시간 후에 남은 양초의 길이를 ycm라 할 때 남은 양초의 길이가 10cm가 되는 것은 불을 붙인 지 몇 시간 후인가? 주어진 문장에서는 함수식을 세우는 단서가 없어요. 그 대신 오른쪽의 그림을 이용하여 함수식을 만들어야겠네요. 두 절편에 해당하는 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먼저 기울기를 구해보면 x의 값의 증가량은 플러스 6이고 y의 값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30이며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6분의 마이너스 30이므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방금 구한 기울기인 마이너스 5와 y절편인 30을 이용하면 구하는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30이 되고 이 함수식에 남은 양초의 길이가 10cm이므로 y의 값에 10을 대입하면 10은 마이너스 5x 더하기 30이 되고 이항하여 정리한 후 양변을 5로 나누면 따라서 구하는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가 점 B에서 변 BC를 따라
점C까지 매초 3cm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점 P가 점 B를 출발한 지 X초 후에 사각형 A, B, CD의 넓이를 Y제곱cm라 할 때 8초 후에 사각형 A, B, CD의 넓이는 구하는 사각형은 사다리꼴이 되므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인 선분 PC의 길이만 구하면 되지요. 그런데 선분 PC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점 P의 움직임을 통하여 선분 BP의 길이를 구한 후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인 30cm에서 선분 BP의 길이를 빼면 선분 P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점 P가 매초 3cm의 속력으로 X초 동안 움직이면 움직인 거리인 선분 BP의 길이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므로 3x가 되고 따라서 선분 PC의 길이는 30 빼기 3x가 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과 윗변의 길이의 합 곱하기 높이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간단히 약분한 후 분배 법칙으로 이를 정리하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0x 더하기 600이 됩니다. 이 함수식에 8초 후에 넓이를 구하므로 x의 값제 8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80 더하기 600이므로 따라서 구하는 도형의 넓이는 520제곱cm가 됩니다. 지금까지 1차 함수의 활용에 대한 개념 강의를 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